그 박 의원님은 저 윤리위원회에 올라가셨어요? 아, 저는 안 됐어요. 요즘 안 올라가면 안 된다던데. 그 무조건 올라가야 아니, 이게 된다던데. 윤리가 워낙 그 뭐 정당성을 잃어버리고 정통성을 잃었으니까 무슨 가서 부산 북갑의 한동훈 무소속 후보 지원해주러 가서 치킨 먹어가지고 우리 시비를 많이 걸었잖아요. 네. 근데 그럼 저 내보내지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엄하게 또 뭐 진종호 의원, 조경태 의원 얘기하다가 갑자기 권영진 의원까지 껴서 그것도 뭐 출석을 하지 않아서 억지로 새벽이 모여갖고 의결을 했다고 하고, 저는 이 윤리라는 게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윤리라는 게 당에서 얘기하는 게 맨날 그런 얘기예요. 당대표도 그렇게 얘기하고 윤리 구성원들은 독립적으로 우리는 운영되고 있다. 근데 과연 독립적으로 이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저는 의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저는 정당성을 이미 잃었기 때문에 제대로 윤리위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각을 좀 하나 이렇게 볼까요? 진종호 의원, 그 부산 북갑에 무슨 집을 얻어가지고 그렇죠. 선거를 도와줬다라고 도와주려 했다라는 건데, 그래서 그게 실행이 안 된 걸로 그렇죠. 한동훈 의원이 있거든요. 됐다 나 혼자 하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걸 그럼 뭘로 징계를? 김재원 최고위원은 경북 가서요. 그럼요. 무소속 후보 도와두고 이 사람 뽑아달라고 손 들고 있는 사진 여기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도의원. 그러면 이게 형평성이 맞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 당선됐어요. 당선까지 됐어요? 네. 그분이 손들어준 분이 무소속 당선됐어요. 그럼 우리 당 해당행위네. 그럼 떨어졌어요. 더 그 국민의힘은. 야, 이건 진짜 심각한 해당행위네. 그럼 조경태 의원, 뭐 민주당에 우리가 뽑힌 부의장 관련해서 갈등이 좀 있었다가 쳐도 이게 얼마나 이렇게 그 신박한 상황인지 뭐 논쟁을 좀 해봐야 되지만, 당신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지만은 그런 식으로 치면은 당대표가 더 당의 이미지를 훼손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또 어떻게 맞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권영진 의원 상임위 배정 문제 때문에 그 원내대표 멱살을 잡아서 뭐 했던, 멱살 잡은 건에 대해서는 뭐 100번, 1000번 얘기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당신도 사과를 하고 당사자인, 피해 당사자인 원내대표도 사의를 심적으로 수용한다, 사과를 수용한다라고 했는데, 그거 말고 그러면 공개적인 브리핑장에서 말멱살 잡고 말폭탄 뿌렸던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충격받았어요. 우리 뭐 조무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무슨 뭐하고 막 육두 문자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공평해요? 공정해요? 저는 이런 거로 볼 때 제대로 안 굴러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원내 부대표단이 그 사건이 생기고 난 다음 날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10분 이상이 이제 요청을 하면 아마 의원총회가 소집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원총회가 소집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월요일, 화요일 소집이 안 됐어요. 오늘 목요일, 목요일에 앞두고 의원총회 있어요. 그래서 당신도 뭐 우리 정재슈 원내대표 댁까지 찾아갔다고 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가서 사과표하고 뭐 이래서, 이게 당내에서 의원들 간에 정치적으로 무언가 잘 풀릴 수도 있구나라는 기대를 했어요. 그게 정치 아닙니까, 사실? 그게 정치죠. 그런데 윤리가 그거를 아침에 최고위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막 그렇게 얘기했다고 픽업을 한 거예요. 윤리위에서. 왜 픽업을 했냐면 자진 탈당을 막기 위해서 픽업을 했대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리위에서 윤리 징계 개시를 시작하면 자진 탈당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억지로 와서 뽑아낸 거예요. 근데 정작 권영진 의원은 이 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진 탈당 의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급하게 자기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억지로 막 억누르려고 이렇게 무리한 방법들을 막 쓰고 있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봅니다. 우리 박 의원도 이제 정당 생활 오래 하셨고, 저도 정당 오랫동안 봤지만, 윤리위가 이렇게 뉴스의 중심이 선 거는 전 처음 보고, 그 참 이 황당 친박 친이 싸움 때도 별로 윤리위가 활동한 적은 없어요. 더군다나 심지어 윤리위원장을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번 보셨어요? 저 못 봤어요. 윤민우 씨라는 분이. 저 못 봤어요. 진짜 가상의 인물 아니에요? 진짜. AI. 진짜 있어요, 그분이? 저는 봤어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 전에 했던 여상원 위원장은 어떤 분인지 알아요.
자주 뵀던 분이고. 이용민이라는 분은 그 윤리위원장 네, 누구지? 그 전에는 사실 이철성 전 의원의 이제 따님께서 이제 그 윤리위원장 그렇죠. 하셨고, 누가 그러면 그분들은 매번 회의할 때마다 당에서 브리핑하고 기자들 질문 받고 다 하셨어요. 화면에 다 나오잖아요. 네. 밤에 그러니까 윤리위원들은 비공개 오픈되지만 윤리위원장은 나와서 진행 상황들 쭉 이야기하고 누군지도 다 알고. 근데 지금은 어디서 회의하는지도 몰라. 진짜 그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 무슨 결정하는지도 몰라. 뭐 밤 12시에 또 회의도 하고 그런다요. 그러니 이 윤리위원회에 대한 정당성이, 이게 신뢰성이 떨어진다. 심지어 지난번에 이 2차례 걸친 징계가 법원에서 다 가처분이 인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하는 윤리, 더군다나 심지어 저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비난하는 성명을 내는 윤리는 처음 봤어요. 그리고 윤리위원이 자기는 장동혁 대표 대신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처음 보고. 그게 의원에 위촉됐던 사람. 정경옥 변호사. 그분이 또 대변인이래요. 미디어 대변인 네. 겸하고 하면서 윤리위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말씀 주신 것처럼 제일 충격적인 게 내가 대표 대변하려고 대신 들어갔다는 말. 윤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거라면서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이 선배께서도 옛날에 한창 그 민주화 운동도 하셨지만 폭압적으로 갈 때, 잘 안 돌아가고 순리적으로 안 갈 때 저렇게 폭압적인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이거 옛날식으로 정말 폭압적으로 당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윤리라는 막 징계수단 갖다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이 국민들 보편 타당한 국민들보다는 강성당원들, 극렬당원들 시선에서만 세상을 보고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한동훈 의원에 대한 이제 복당 문제가 사실 이제 6.3 선거 있고 난 다음에는 좀, 순풍을 달 것이다. 또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 사퇴 뭐 등등 이야기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이 또 올공 사태와 선관위가 사실 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지금 장 대표의 어떤 뭐 지금 계속 연명을 좀 도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 이게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당이 내적으로 골병이 드는 그런 상황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근데 이제 당이 뭔가 아까도 저희도 말씀드렸습니다. 빨리 뭔가 새로운 분위기로 좀 전환이 돼야 국민들이 야당에 대한 지지가 이제 돌아올 텐데, 글쎄 지금 한동훈 의원에 대한 복당 문제, 당 내부에서 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을까요? 지금은 말씀 주신 것처럼 선관위 문제 터지고, 엊그저께 또 뭐 연임 추진 의혹 뭐 이런 거 터지고 하면서 사실은 복당 문제가 많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뭐 급하게 생각할 일은 우선은 한동훈 의원 측에서 볼 때는 급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상 일은 다 순리대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고, 보편 타당하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당내에서는 두 가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의원들은 사실은 내선거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직 내선거에 대한 체감이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올해 지나고 내년 봄 오면서 선거가 내년 봄이면 당장 1년 후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는 어떤 얘기를 갖고 우리 유권자한테 호소를 해서 표를 얻을 건지라는 생각이 들 때쯤 되면 저는 많은 변화들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사이에 물론 한동훈 의원을 비롯한 한동훈 의원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근데 이 아쉬운 골든타임을 참 까먹고 있다는 건 안타깝지만 아무리 말씀을 드리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내가 스스로 느끼는 현타 타임이 올 때쯤 이제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그러니까 아직은 내 선거에 대해서, 총선에 대한 체감이 떨어져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작년 여름에 내가 한 일이 다시 회자되는 게 싫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복당을 해서 또 쇄신의 얘기를 하고 무슨 과거 우리 당이 잘못된 부분이 막 드러나는 게 이 많은 의원들이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덮어두려면 한동훈 의원이 안 들어와야 되는 거고 복당 얘기 없어야 되는 거고 그냥 이 상황으로 이렇게 굴러가다가 이재명 정권 잘못하고 민주당 똥볼 차서 가만히 입만 벌리고 있는 거죠. 반사 얘기가 올 때 그냥 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아직 저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더뎌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쉬워요.
참 이게 정치란 게 자기가 뭐 자기보다 상대방이 무너지는 게 대한 득을 보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건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 2번씩 탄핵도 당해봤고 또 이런 지금 또 상황도 마련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군다나 지금 제가 이렇게 좀 떨어져서 보면 지금 중국의 저 어마어마한 발전 속도 또 한미 관계의 문제점 등등을 보면 정말 대한민국에 대한 방향타가 지금 막 해일이 몰아오고 있는데 어디에 방향타를 하게 될 경우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고 어떤 가면 그냥 뒤집어지고 굉장히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이 키를 질 사람이 과연 지금 제대로 있느냐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만 좀 제대로 잡아주면 대한민국이 큰 파도 속에서도 순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 또 이게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더 황당할 것 같고 이런 지금 어려움들이 처한 게 바로 우리 국민들의 지금 현재 정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뭐 많이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정말 우수한 국민들이잖아요. 네. 저는 어디 가서 누가 물어보면 요즘에 그런 얘기. 제일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 그러면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요. 네. 우리나라가 6.25 전란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지금 경제 대국 10대 강국 안에 들어온 거는 우리 선대에 있었던 그렇죠. 정말 네. 노력을 많이 그 과정에는 그래도 국민들의 뜻을 같이 총의를 모으고 그 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었던 우리 민족성이 있었던 맞습니다. 거거든요. 이것만 회복한다면 저는 이 지금 어려운 그 국내외 정세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우뚝 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 고비고비를 다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거를 모으지 못하고 소화병적으로 내 눈앞에 있는 이익만 그리고 그냥 나라가 어떻게 가고 당이 어떻게 가고 내 생각만 하는 그런 것들 좀 벗어나야 될 텐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참 안 돼가는 걸 보면서 씁쓸한 생각도 들고 막 그래요. 어쨌건 참 앞으로 잘 또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정화 의원 안 모신 게 굉장히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번 주에 모신 게 굉장히 다행스럽고 앞으로도 좀 자주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좀 속 시원한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